선생님 안 해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럼 뭐 무슨 일 하세요? 그러니까 저 이제 노무사예요. 라고 얘기하니까 농사? 안녕하세요. 돈땅사람입니다. 오늘은 제가 노무사를 하게 된 썰을 들고 왔습니다. 제가 왜 노무사를 하게 됐나 먼저 얘기 들으면 너무 황당하실 수도 있는데 황당하실 수도 있는데 진짜 100% 실화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는 사범대학교를 졸업을 했거든요. 결론적으로는 하기 싫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을 한다고 생각했으니까 다른 데는 신경을 안 쓴 거죠. 그러고 있다가 뭐를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처음에는 이제 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당연히 취업 준비를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나온 학교 정도면 대기업을 다 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큰 대기업도 다 갈 수 있어서 저도 당연히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토익 치고 자격증 따서 이제 응시를 넣었는데 진짜 넣는 족족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 나는 진짜 토익이 900이 안 넘어서 그러나 어학연수가 부족해서 그러나 아니면 사범대를 나와서 경영학과가 아니라서 그러나 전공 무관이라고 했는데 이런 거 왜 떨어지지? 진짜 별의별 생각을 다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때가 이제 경기가 안 좋아서 대기업들이 점차 신규 채용을 막 이제 확 문을 잠그기 시작하는 그때였던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그냥 다들 합격하고 다들 대기업 가는데 나만 대기업 못 간다 이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슬펐었어요.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구나. 나 정말 안 되는구나. 정말 슬펐거든요. 뭘 먹고 살까 고민하면서 그때 친구가 야 큐넷이라는 게 있대 이러는 거야. 큐넷이 뭐냐면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하는 접수 사이트 이름이 큐넷입니다. 큐넷에 가면 자격증이 다 있대. 그래서 거기서 이제 거기서 골라서 하면 돼 이러는 거야. 그래서 역시 너는 이제 취업을 준비하니까 잘 아는구나 하면서 큐넷에 들어가서 자격증을 막 쫙 검색했어요. 그래서 가부터 해가지고 이제 이게 자격증이 이렇게 막 수백 개가 쫙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보다 보니까 좀 좋아 보이는 자격증들은 다들 그 대학의 전공과를 졸업을 해야 그 시험을 응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러면 다시 대학을 가거나 편입을 하거나 뭐 그래야 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그걸 하고 싶을 만큼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저는 이제 방금 큐넷을 켰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쭉 검색을 해보니까 대학 그 과의 전공이 없이도 시험 칠 수 있는 자격증이 이제 몇 개로 이제 추려지더라고요.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간평사, 법무사, 뭐 살짝 많은데 하여튼 8개 이렇게 남은 거예요. 그 중에서 골라야 되잖아. 이제 뭘 할지 이제 그 중에서 전공 무관이야 시험 칠 수 있어 이제 골라야 되잖아. 그럼 뭘 할까 다 고민해 봤는데 그때 당시 제가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뭔가 내 인생이 잘 안 풀린다. 뭔가 이제 삶을 살던 방향으로 계속 생각하니까 일이 계속 꼬인다. 전혀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야 내 인생이 풀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가고자 결심을 했습니다. 쭉 보는데 회계사 뭐 대충 뭐 하는지 알겠어. 세무사 세금 하는 거, 법무사 뭐 변호사 비슷한 거 뭐 이렇게 쭉쭉쭉 하고 나니까 맨 마지막에 2개가 남는 거예요. 하나는 감정평가사, 하나는 노무사 2개 남은 거죠. 감정평가사랑 공인노무사 중에서 뭐를 선택하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감정평가사는 이모션인가? 행복하고 슬픔을 평가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설명을 읽어보니 그거 아니잖아. 감정평가사를 딱 봤더니 이제 뭔가 이렇게 평가하는 일이래요. 가치를 이제 평가하는 일이래요. 그래서 알겠어. 그래서 가치 평가하는 일 오케이. 다음. 그 다음에 이제 공인노무사 있는 거. 그래서 공인노무사는 설명을 읽어봤는데 뭐 하는 내용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설명을 읽었는데 뭐 하는 내용인지 모르겠어. 바로 이거다. 내가 뭔지 모르는 것. 내가 뭐 하는지 모르는 분야다. 바로 이것이 내가 갈 길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노무사를 결정을 했습니다. 농담 같죠? 진짜예요. 100% 실화. 주변에 그 직업 중에서 이제 공무원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약간 학원업, 그리고 뭐 교육업 이런 쪽은 있는데 이제 변호사라던가 법무 이런 쪽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진짜 노무사가 뭐 하는 직업인지 그때 그 큐넷에서 처음 보고 안 거예요. 이런 직업이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이게 제일 몰라서 그걸 선택을 했는데 나중에 이게 얼마나 생소한 자격증이었냐면 지금은 이제 많이 대중화되는데 제가 이제 시험을 준비를 하고 할 때 얼마나 생소했냐면 제가 나중에 그 시험을 합격을 하고 나서 이제 대학교 동기들은 다 선생님들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이제 대학교 동기들의 결혼식에 갔어요. 딱 보면서 저한테 어머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요즘 어느 학교에 계세요? 그러길래 저는 요즘 선생님 안 해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럼 뭐 무슨 일 하세요? 그러니까 저 이제 노무사예요. 라고 얘기하니까 농사? 아니 노무사 그러니까
농사? 이러는 거. 그러니까 선생님도 모르는 직업일 정도로 그때 당시 굉장히 생소했어요. 처음에 그 과목이 쫙 있는데 제일 난감한 과목이 바로 민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법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보니까 민법에서 할 수 있다와 해야 한다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저는 처음에 할 수 있다와 해야 한다의 차이가 can과 must 캔과 머스트, 그 영어에 캔과 머스트, 그냥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둘 다 뭐, 이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법적으로는 할 수 있다와 해야 한다는 완전 천냥지 차이거든. 하나는 임의 규정이고, 하나는 강행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임의 규정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근데 강행 규정은 안 하면 절대 안 돼. 근데 그 차이를 몰랐던 거예요. 그냥 공부를 할 때,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대충 그거를 명확하게 단어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쳤는데, 와,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민법이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차이도 구분 안 하고 그냥 막 하니까 사시가 마지막 막 한 명, 두 명 이렇게 남아있었을 때 이제 노무사를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신림동에 갈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갔어야 됐어. 그걸 갔었으면 그 인프라를 같이 누리면서 공부를 했을 텐데 그걸 모르고 그냥 완전 맨땅 헤딩으로 인터넷 강의 인터넷 강의 켜서 그냥 보고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차이도 모르고 공부에 대한 방법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출발을 하니까 굉장히 좀 힘들었죠. 그 노무사 1차는 그 커말 수준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커말보다 아마 높나? 하여튼 뭐 그 커말이랑 비슷하다. 커말 썰이 있어요. 그 정도로 1차 합격 좀 쉬운데 저는 1차 때 너무 고생을 한 거죠. 돈 땅 사람을 사랑해주시는 여러분 중에서 만약에 전문 자격증을 준비를 하시겠다라고 한다면 진짜 동네 어디에 누구라도 사돈을 8촌을 찾아가서라도 그 시험을 합격한 사람 내지 그 시험에 관한 정보가 있는 사람이랑 한번 대화를 나눠보세요. 그래서 그리고 그 사람이 알려주는 그런 정보 있죠. 그런 거를 한번 겪고 시험에 판에 뛰어들어야지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맨땅에 헤딩하면 진짜 어려워요. 물론 저는 그때 아무도 이제 나의 삶과 상관없는 방향으로 감을 가자라고 해서 인프라가 없었던 것도 있지만 인프라가 없어도 찾았어야지. 찾아보고 갔어야지. 안 찾아보고 가서 정말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좀 고생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른 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또 다른 것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땅 사람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